아, 제가 금일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란차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 경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8일에 중국에서 무비자 관련된 허가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에 대해 가지고 기쁜 마음도 알고 있긴 하지만 물론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젊은 이제 학생분들 한해서 예를 들어 이제 20대 분들이죠. 20대 분들 한해 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제가 직접 겪은 사례고요. 다음 이거에 대한 주 제목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좀 웃기겠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양보를 합시다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비즈니스적인 업무를 위해 가지고 종종 중국에 있는 공용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공용 자전거는 엄청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기만 해도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공용 자전거가. 문제는 이제 그 공용 자전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걷는 인도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여행객들 경우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는 공용 자전거만큼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여행객들 중에 중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공용 자전거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미 신청을 하셔가지고 애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만 택시를 이용하실 때는 이 택시가 복불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미가 정말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진짜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담배 냄새가 정말 심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한국의 택시보다는 약간 좀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 저처럼 좀 약간 빅 사이즈 같은 분들은 이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성인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여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핸드폰을 택시에서 하시면은 멀미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실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좀 약간 다시 삼천포로 빠졌지만 자전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7시부터 10시에 종종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이때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일마다 신선한 채소를 사거나 고기를 사요. 중국은 한국과는 좀 약간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당일 아침 일찍 산 신선한 야채나 고기를 사가지고 그 당일날 음식을 다 먹는 게 좀 문화가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도 믿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는데 여기는 하루에 매일마다 계속 장을 봅니다. 주말인 경우에는 이제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는 토요일 날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7시에서 10시 사이에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부터 70대 80대 많게는 진짜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덜덜덜 떨면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매번 조심하면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용 자전거로 어르신 한 분이랑 부딪혔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때 모든 이제 다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어르신분들은 그 신호등도 잘 안 지키는 바람에 결국 접촉사고가 벌어졌어요. 결국 저도 멈추고 이제 그에 관련돼가지고 경찰들도 오고 했는데 그 살짝 넘어진 거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공용 자전거가 속도 제한이 엄청 많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싸제로 그 구매하시는 자전거보다 속도 제한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그 공용 자전거를 몰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볼 의향도 있었고요. 다만 그분들이 그 중국 어르신 그 부부였어요. 남자는 제가 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멈췄는데 아내가 되시는 그 할머니 분은 그냥 제가 멈출 거를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무튼 결국 그렇게 접촉사고가 결과적으로 났고 그 다음에 엄청 호들갑을 많이 뜨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상해의 문제점이랄까, 상해의 분들은 표준어를 안 써요. 상하이의 그 약간 방언을 쓰거든요. 상하이 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상도 말투 뭐 이런 것처럼, 뭐 제주도 말투 이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을 잘 해결을 해줬는데 이 할머니 분도 그렇고 할아버지 분도 그렇고 주위에서 막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봅시다. 자전거랑 진짜 자전거가 출발하는 순간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기도 전에 접촉사고가 나고 그걸로 이제 막 아프다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대로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뭐 경찰 측에서도 충분히 너의 사항을 이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그게 접촉사고가 난 다음에 되게 늦게서야 엉덩방아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부딪혔다 하고 나서 나도 이제 멈추고 그 사람도 멈추고 이제 서로 아이 컨택이 되니까 그제서야 뭔가 축구 선수처럼 갑자기 훅 자빠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를 실려갔고 그다음 경찰에서는 이제 경찰서로 너네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했더니 뭐 너도 잘못이 있고 자전거를 너가 주의 깊게 안 한 그런 것도 잘못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치료비를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치료비가 정확하게 44,000 위안이 적혀 있었어요. 즉 거의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 자료를 보면은 뭐 앰뷸런스니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검사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그 순간 1,000만 원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나 이거 도저히 못 갚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의사소견이 이런데 너가 돈을 못 주면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너가 외국인이라서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44,000원을 너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남편분이었던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침밥 먹으러 그 훈동 가게집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사이코 집단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어느 정도 결국 합의를 봤는데 돈을 줬어요. 돈을 주자마자 이제 생떼 같은 것도 안 내고 갑자기 그 돈 받자마자 바로 이제 달아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안 오고 할아버지가 오고 그 다음에 뭐 그 딸분께서 오셨는데 그냥 받자마자 오케이 하고 그냥 앞뒤 안 보고 돈 받고 바로 사라지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좀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고 그 이후로는 자전거를 할 때 그냥 뭐 자기 보호 운전이라고 하죠. 보호 운전, 약간 디펜스 스타일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로 부딪혔으면은 뭐 44,000원, 뭐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나왔다 하면 이해를 할 만해요. 근데 공용 자전거로 이런 식으로 돈을 뜯다 보니까 와,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강한 천자 타임이 왔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용 자전거라 생각하고 뭐 부딪히는 거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가지고 한 1분 정도나 뭐 5분 정도 더 일찍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롭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1분 좀 더 한 3분 정도 정확하게 1분 몇 초 정도 더 일찍 가려다가 거기서 12시까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8시부터였으니까 4시간 동안 거기 붙잡혀 있었고 그 현장에서요. 그리고 이게 좀 더웠었던 여름 시즌이거든요. 이제서야 지금 저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여름 시즌에 이제 태양볕에 이제 계속 저를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와, 그렇다고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해외에 오시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호 운전이든 되게 주의스럽게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오히려 저는 이걸로 뭔가 큰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부딪힌 다음에 얘가 날 밀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도 다행스럽게 경찰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이제 멈춰 있었고 뒤에서 그 어떤 분이 저를 부딪히고 자기 속력을 그 브레이크 안 잡고 그 다음에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언어가 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경찰분이 그거 보고 그냥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할아버지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중국 어르신분들에 대한 좀 그 편견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저처럼 그냥 좀 빨리 가는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호운전이래. 방어운전 하듯이 공영 자전거든 띠엔동이든 아니면은 뭐 자동차든 뭐 운전을 하든 그냥 아니면은 뭐 신호등 교통을 지키고 있는데 먼저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뭐 디펜시브 워킹 아무튼 방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아무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8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두려운 감도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를 상하이 디즈니를 방문한다든가 베이징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경우에 또 서로 밀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막 이걸로 진지하게 막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